동맹 이론에 대해서, 군사 동맹론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협이 증대가 되죠. 이게 오늘날의 국제 체제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각자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혹은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게 마련이겠죠. 자, 그런데 이 군사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가 되죠. 많은 국가 재원과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서 동맹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한 어떤 자원이 있다면 사실 동맹을 체결할 이유가 없죠. 자력 방위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자력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력 방위의 대안으로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동맹의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또 동맹에는 또 여러 가지 이 종류의 동맹이 있죠. 균형 동맹도 있고 불균형 동맹도 있고요. 뭐 이런 동맹의 종류와 그리고 동맹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뒤따르죠. 첫 번째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자율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동맹을 체결한 국가는 어떤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동맹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동맹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동맹의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문제까지 이번 주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요, 둘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상호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하나의 안보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은 둘 이상의 국가가 국가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호 군사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렌 스나이더라는 학자는요, 이 동맹을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 동맹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군사력을 행사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제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월터는 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이 안보 협력을 위해서 맺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합의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러 학자들이 동맹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했죠. 캠 부스는 이 공개적인 조약이나 비밀 조약으로 관계를 맺은 정식 절차 및 군사 문제에 초점을 둔 상호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올 홀스티는 이 두 개 국가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합의다. 자,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동맹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스나이드나 또 월트나 부스, 홀스트 같은 뭐 대표적인 예만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옮겨놨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한결같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동맹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동맹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둘 이상의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동맹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맹에 대항하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협이 없는데 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군사 동맹을 맺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좀 더 하면 이런 것들은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맹에 대항하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호 지원, 즉 동맹을 체결했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계약인데요.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구태여 조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약속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도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동맹은 우선 둘 이상의 국가가 있어야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위협이 공동의 위협이 존재해야 되죠. A와 B라는 국가가 동맹을 체결하면 A, B에게 공동의 위협이 있어야 동맹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약속 혹은 조약의 체결과 같은 이런 계약이 공식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바탕 위에서 이 동맹이라는 의미는 동맹의 주체와 또 동맹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맹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성립되는 게 동맹이라 할 수가 있죠. 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이런 국가가 아닌 준국가라든지 또는 뭐 내전 상황에 있는 반정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집단 조직과의 어떤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은 사실 동맹이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군사 동맹과 유사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군사 동맹의 범주에 넣지 않죠. 그러니까 동맹의 주체는 결국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비국가에 의해서 성립되는 여러 가지 동맹과 같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맹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각 국가 간에 체결되는 이 동맹은 군사 영역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고 한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상호 이익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는 드물죠.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영역에 최우선적으로 한정을 해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은 명백한 적대국이나 이 잠재 위협을 상정하지 않는 다른 협력체와는 좀 틀린 것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나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국가들 간의 어떤 연합과도 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나 사회 문제를 또는 환경 문제를 또 질병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각 국가 간의 여러 가지 협약과 또 뭐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맹이라고 엄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연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동맹은 이 적대국이나 잠재적인 어떤 위협이 상정된 상태에서 군사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 국가 간의 어떤 협력, 안보 협력, 안보 공동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동맹의 의미를 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릴 텐데요. 이 군사 동맹을 맺는 목적은 동일할 수도 있고요, 또 상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안보 이익의 개념이나 안보의 우선순위, 또 당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의 어떤 수준
그리고 안보 능력이나 수단, 그리고 동맹을 맺은 상대방 국가와의 어떤 환경,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동맹을 우리가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군사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합침으로써 혼자서는 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어떤 경쟁국가, 즉 위협국가, 혹은 뭐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 우리가 이것을 세력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세력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이. 즉 내가 힘이 약하면 나의 적대국에 버금가는 적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까지 사실 힘의 공백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력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적대 세력의 모든 군사력이 총동원되어서 이 동맹 참가국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죠. 자, 한스 모겐소는요, 이 현실주의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동맹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자입니다. 한스 모겐소는 이 세력의 균형이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서 동맹이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사력에 대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게 동맹의 목적인데요. 자, 그런데 나한테 위협이 되는 군사력만 억제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힘을 합쳐서 위협의 균형을 추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즉 이곳은 세력의 균형은 모든 앞에서 이제 세력 균형과 위협 균형이 조금 이제 의미가 차이가 있죠. 세력 균형은 적대국의 어떤 총 군사력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위협 균형은 나에게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군사력만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합치는 것이죠. 동맹을 맺으면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동맹을 맺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동맹의 정책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동맹을 맺는 목적은 첫 번째는 세력 균형과 이런 위협 균형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맹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냉전 시대에 이제 이 소련의 군사력은 유럽과 동북아를 위협하는 두 개의 전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미일 동맹은 이 소련의 동북아 위협을 억제하는 수준의 균형을 추구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일 균형은 위협 균형의 어떤 개념에서 체결된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동맹은 편성이라는 동맹의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밴드 웨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국가가 위협적인 국가가 있으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되는 국가의 아예 보호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 세력에 편성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받고 또 비군사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서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위협에 편성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편성은 약소국이 군사동맹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국가는 우호적인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소국은 이 강대국의 편성동맹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어떤 안전보장을 제공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가로 이 강대국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압력에 직면하는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죠. 정치적인 자율성이 거의 제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힘이 아주 약한 국가에서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 없을 때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동맹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임승차는 조금 이제 틀린 것인데요.
이 군사 동맹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는 이런 이점을 활용을 해서 자국의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을 줄이고요. 즉 동맹 유지 부담을 적게 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무임승차입니다. 자, 이 무임승차라는 것은 앞에 편성은 완전히 위협 세력에 올라타는 것이고요. 무임승차는 우호적인 어떤 국가든 또는 비우호적인 국가든 이 동맹을 우호적인 국가죠. 비우호적인 국가는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죠. 우호적인 국가와의 동맹을 체결하되 이 동맹 유지 부담, 즉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무임승차예요. 이게 하나의 또한 동맹의 목적이죠. 자국의 어떤 경제 개발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한정 군사비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군사비 지출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동맹을 체결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은 이 강대국도 동맹을 체결하죠. 강대국이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약소국과는 틀리겠죠.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결국은 아니겠죠. 결국은 패권 안정을 위해서 동맹을 하는 것이죠. 동북아에서의 어떤 패권 안정,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의 견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패권 안정을 위해서 강대국은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지 자국의 안보,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가능하고요. 또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경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이처럼 이 동맹을 맺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 균형으로부터 전쟁 승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동맹을 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군사동맹은 국내적 안정을 위해서도 또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후진국가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또 군비 정강을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목적도 있습니다.